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세로 영상이고요, 휴대폰으로 전체 화면 누르시면 선명하고 깔끔하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추석 전에 예측드린 바와 같이 추석이 지나니까는 수요자가 조금 주춤해졌어요. 자, 남은 10월, 11월, 12월 시장 방향이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저는 사실 전고점 돌파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 추석이 지난 10월이 됐고 이제 10일 정도가 좀 지났는데 시장이 조금 주춤해진 게 느껴지고 있어요. 상승률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경기, 인천, 수도권이 모두 지금 조용해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의 절대적인 원인은 뭘까요? 일단은 23년에 반등을 강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금융 완화책이에요. 중간에 껴들었던 이 50년 만기 DSR 우회 전략도 8월에 미친 듯한 거래를 만들어냈고, 7월에 6월보다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8월에 오히려 6%또 증가했거든요. 이게 이제 50년 만기 대출의 힘이었고, 9월 27일부로 특례보금자리론 23년에 아주 강한 힘 35조의 유동성이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보금자리론만 남은 거죠. 그래서 6억이라는 허들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더 전고점 돌파의 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보금자리론은 이제 저가 주택, 하급지 위주의 그 에너지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전세가의 그 지속적인 상승과 이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하급지는 회복 에너지는 나올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상급지랑 중급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키워드가 뭐예요? 전고점 돌파란 말이에요. 사실 이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주택에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최소한 2년 뒤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이 단기 세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년 이후에 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금액으로 갈 거라는 이 신뢰가 있어야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전고점에 다다랐잖아요. 상급지가 돌파한 곳도 있고, 다다랐습니다. 다다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샀을 때 2년 뒤에 수익을 크게 가져갈 거라는 신뢰가 전보다는 얕아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보다 접근 가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를 시키고 있었죠. 근데 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산금리예요. 가산금리.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리가 붙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장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국면에 다시 놓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어차피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제 가산금리가 불어나는 건데, 사실 전세자금대출에도 실제적인 금리는 같이 연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금리 자체가 실제금리가 올라가니까 구매력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게 있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이대로 가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거든요. 선거에 큰 타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제 숨고르기를 정부도 원하고 있고 시장도 지금 숨고르기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했던 에너지가 이제 감쇄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남은 에너지는 뭘까요? 남은 에너지는 결국에 오늘 얘기하는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또 실질적인 이 전세 자금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또 유동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시장 에너지가 또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올라가는, 하급지도 올라가고 또 매도하고 갈아타기 하는 수요도 다시 증가하고, 밑에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급지만 나홀로 상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중급지와 하급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가야 그 갈아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전세의 움직임이거든요. 시장 전세 가격이 급등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꾸준하게 그냥 가느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이 세 가지 방향이겠죠. 근데 지금으로서 제가 예상할 때는 급등세를 만들어 주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예요, 사실. 근데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저는. 멀리. 지금은 사실 이 전세 물건 자체가 3만 건이 안 돼요. 예, 서울이. 3만 건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뜀틀이란 말이에요. 뜀틀 구조. 그래서 무조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세가. 예, 가파르게 올라가. 그리고 지금, 입주장도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입주장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빠집니다. 전세든 월세든. 그리고 매매가든 다 빠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역, 주변 지역까지 전세 물건 자체가 감소하니까. 3만 건은 정말 작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니까 급등 구조는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전세가 급등하는구나. 그러면 급등하면 매매가가 올라가고 갈아타기 수요 증가하고 다시 상급지가 쳐주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이후 상황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급등세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제가 또 생각하는 시뮬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전세 물건은 3만 건밖에 안 되지만 매매 물건이 많죠. 지금 매매 물량이 거의 7만 2천, 7만 4천 건이에요. 이거는 22년 10월에 6만 어느 정도 6만 5천 건 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많은 거예요. 급락이 나오기 전보다 지금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물량이 호가가 낮느냐? 아니에요. 호가가 높아요. 호가가 높다. 호가. 그러니까 이 기회에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팔려는 사람. 이걸 왜 팔까요? 일단은 반등이 됐으니까는 적정 수익이라고 판단하는 수요, 그리고 요거를 매도하고 상급지를 사두려는 수요. 이 두요 수요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다. 그래서 이 물량이 실제로 매매한다고 보기보다는 기회 봐서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월세랑 전세에 있어야 될 물건이 지금 팔기 위해서, 매도를 위해서 지금 매매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집 매매가 지지부진하고, 예, 지지부진하고 소폭 조정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 매매에 나서는 물량들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리턴이 돼요. 그 리바운딩이 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언제 나오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거의 이제 한 11월, 12월 이때쯤이면은 충분히 이제 리바운딩 돼서 전세 물량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게 리바운딩 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수치냐에 따라서 전세가가 급등이 나오는가 아니면 초반에 급등하다가 좀 안정세를 찾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매에 나선 물량이 다시 전월세 시장에 던져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게 남은 4분기, 23년 4분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다. 시장 예측을 위해서. 거래가 계속 나아졌다면 이 물량이, 매매 물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10월부터는 거래 감소가 눈에 띌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급지랑 중급지랑 하급지는 조금 다르게 놀 거라고 봐요. 하급지는 회복 어느 정도 되고 거래가 하급지에서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급지, 중급지는 또 상급지는 조정, 중급지는 또 중급지 중에서도 지금 회복이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강하게 하고 회복이 어느 정도 나온 데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거래가 거기서는 좀 적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하급지에 계신 분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반등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하급지가 영향을 더 받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회복 거래는 있겠지만 회복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게 큰 상승을 만들어서 하급지가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전세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이 역전세를 걱정할 상황은 연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구조, 그러니까 물량의 구조, 물량의 포지션이죠. 매매, 전세, 월세 포지션이 좀 다변화되는, 다시 변하는, 리바운드 되는 시기가 이번 10월, 11월, 12월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보면요.
62%예요. 이게 엄청 전세로 거래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왜? 전세 살고 싶어 하는 수요자의 감소보다 전세 물건이 더 줄었으니까요. 예. 수요보다 물건이 더 줄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28개월 내에 최대치, 예. 전세값 더 오를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는 기사예요. 자, 지금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 근데 이번에 실질 금리가 늘어나고 또 경제 지표가 안 좋고 추가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꺾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이미 지금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이에요. 고금리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쳐도 0.25 베이비 스텝으로 뭐 한두 차례 더 밟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밟아진다고 해도 실제로 밟아질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봐요. 이미 채권의 그 수준을 보면 이미 금리 인상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다고 쳐도 이미 수요자들은 고금리에 적응을 한 상태고요. 월세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세 그 수요가 끊어지는 상황 전처럼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은 꾸준하게 혹은 위로 올라가는 급등 형태에 만들어지는 단지들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9일날 보면 이 전월세 거래가 14,000건인데 그 중에 이제 전세가 62%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비중이 21년 5월 이때 전세가 피크일 때예요. 전세 피크일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가장 높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좀 이사철이 약간 뒤로 미뤄지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사를 많이 하는 게 요즘엔 추석 이후에도 많이 해요. 12월 초까지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초까지 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지금에 있는 물건 구조로는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11월에 갑자기 매매 물건이 전세로 돌아가는 물량이 많아지면 그게 좀 잦아들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급등세 2020년 8월 임대차 3법 나왔을 때 거의 70% 육박하게 나왔고 이후에 최저가 이제 47.6%까지 이제 줄어선 거예요. 금리 때문에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거의 2배 올랐어요. 2배. 근데 영원한 건 없죠. 지금 전세가가 역전세 이슈도 있었고 금리 때문에 전세는 파죽지세로 떨어지고 월세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크게 하락한 저점 인식 23년 반등의 또 큰 원인 중 하나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또 낮아지고 이런 영향으로 전세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순항 중이에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나 체크해 보면은 114 부동산 114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상반기 4억 8천에서 3분기 5억 1천만 원으로 6.7% 많이 상승한 겁니다. 이 정도면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전세가도. 근데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상반기 이제 4억 9천에서 3분기 5억 500만 원 해서 2.8% 인상이라는 거죠. 전세가의 상승이 눈부시다. 그리고 월세도 지금 오르고 전세도 올라가지고 주거비도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주거비용이 확 올라갔어요, 지금. 자, 지금 같은 상황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은 솔직히 이제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하시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갈아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일단 내 집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그럼 갈아타기는 자연스럽게 또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는 비싸고 내가 팔아야 되는 아파트는 지금 내가 생각한 가격을 못 받고 아예 팔리지도 않으니까 이럴 땐 갈아타기를 못 하는 거죠. 이럴 때 억지로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짜내시기보다는 이럴 때는 좀 더 단기가 아닌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트 투자할 땐 최소 2년은 보고 가야 된다. 2년 뒤에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를 예측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확실히 저점인식 갔을 땐 수익을 예상하기가 쉬우니까 쉽게 나설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전고점에 도달한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전고점 돌파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만 진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니면 나는 거주하니까 괜찮아.
뭐 10년 뒤 당연히 올라 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은 사실 요구 수익률 자체가 높아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10억에 사가지고 11억에 팔면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 자체도 높은 수준이고 취등록세도 지금 3%잖아요. 비싸요. 비싼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다 그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 투자할 때 주택 투자할 때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11억에 원래 팔면 되는 게 이제 10억짜리를 12억, 13억엔 팔아야 전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파트 투자가 그렇게 녹록치 않고 재미가 없다.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긴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로 우리가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유효한데 돈을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됩니다. 전세가 계속 오릅니다. 어떤 포지션이든 오르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갔던 게 지금 떨어질 뿐입니다. 오른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장기를 바라보고 선점 투자를 미래가치 높은 데들 본다고 했을 때 지금 고액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다가 미래가치 높은 쪽으로 세팅을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제 혜택, 세금 최대한 아끼면서 내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 전략 이거 지금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데는 딴 곳이 없고요. 지금 한강변을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14년부터 22년까지의 한 사이클 상승의 주역은 이 한강변이 굉장히 신축이 한강변 신축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다음 사이클의 한강변에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비사업으로 무조건 한강변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땅이 고르기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중에서 소액 투자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절세 세팅을 완벽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래가치 높은 지역에다가 내 자산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규제가 많으니까 세팅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규제를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 중에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입주권이 될 수 있는 이 재건축.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오죠?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이게 강남에 지금 안쪽에져 있는 상가가 없다 보니까 기사가 나와요. 분할된 상가들 때문에 이거 재건축 늦어지는 거 아니냐, 조합이 손해본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조합원들이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건 조합이랑은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게 되시고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이 세워집니다. 이게 돈이 안 되면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꼼수가 이 전략이 돈이 안 됐으면은 애초에 기사가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되고 돈이 되니까 기사화되고 이게 막으려고 도정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기 전에 돈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전략이 뭔지 공부를 하시고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어디를 하면은 내가 싸게 지금 접근해서 선점해서 몇 년 뒤에 차익을 크게 볼 건지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시면 여러분들 자본 다 녹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말씀드렸고 이러한 전략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강의를 하고 있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약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22,000원 영화평가밖에 안 되니까요. 부담 안 가지시고 와서 저의 많은 이 노하우나 전략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듣지 못하는 이 전략들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은 이 고정 댓글 하단의 첫 번째 댓글에 파란 링크 누르고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10월 강의는 꽉 찼고 이제 11월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선착순 진행되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실시간 방송 진행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10시에 저희 솔로몬 김남현 소장이 또 주간 동향 서울 아파트 주간 동향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거니까 실시간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0월, 11월, 12월 하반기의 동향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저의 나름의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10년, 20년 내 자산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고 내 자본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 부를 이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좋은 내용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